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다. 이것은 뭐 정권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세계 경제가 장기 불황에 접어들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의 경제는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수도 없이 해왔습니다. 내년과 내후년이 가장 어려울 수 있다. 이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된다. 몇 년 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위기를 가장한다. 내지는 뭐 경제를 뭐라 한다고 뜨드냐. 경제 살아나고 있다. 뭐 몇 가지 정부 측의 지표를 보면 경제 살아나는 것 같죠. 근데 경제는 지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보이는 실물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불야성 이뤘던 조선소 배가 한 척도 없다라고 일면 탑으로 이야기하고 기업 기사로 한국 경제 위기 경보를 하면서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뭐 조선일보는 굉장히 초기 밝은 신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기획 기사로 간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어떤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 뭐 3분기에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어서 소비가 늘어났고 성장률이 조금 올라갔다, 이런 일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포항, 울산, 거제, 통영 이런 도시들은요, 포항제철이나 조선, 그 다음에 자동차, 석유화학 이런 부분의 중심입니다. 이 도시들이 경제가 어떤가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시들인데요. 이 도시들은 지난 한 10년간 굉장히 잘 나갔습니다. 그냥 잘 나간 정도가 아니라 뭐 울산이나 거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도시다. 지방인데도 집값이 아주 높다. 술집과 식당 등 뭐 자영업자들이 그냥 넘쳐나고 있다. 그리고 매일 밤에 불야성을 이룰 만큼 환락지대를 이루고 있다. 접대하려는 사람부터 뭐 해시가는 걸로 넘쳐나고 있었죠. 지금 울산, 거제, 포항, 통영 이런 도시들에 불이 다 꺼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폭락하고 있습니다. 또 밤에는 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가게들 중에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도시들이 지금 상징하는 게 어떤 산업입니까? 보십시다. 포항이면 제철 아닙니까? 울산이면 자동차와 조선 아닙니까? 거제도 조선이지 않습니까? 또 울산은 석유화학도 있습니다. 통영도 조선입니다.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제조업이 뭐였습니까?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이 네 가지가 상징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지금 다 무너져 가고 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도시들에요, 대리운전 기사가 넘치고 자영업자들은 점점 폐업을 하게 되고 집값이 급매로 나오면서 그냥 헐값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흐름들이 이 지방 도시들, 즉 한국 경제의 견인차를 하는 이런 대표적인 지방 도시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서울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 테헤란로에요, 이 코엑스에서 강남역까지 3.3km 구간에 길 옆에 있는 100개 빌딩 중에서 42개 빌딩이 임대, 즉 입주자 찾는다고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있답니다. 과거에 테헤란로에 입주하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됐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그 기업이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좀비 기업, 즉 기업이 일을 해가지고 제조업을 해가 돈을 벌어가지고 은행에서 빌린 이자도 못 갚으면 그 기업은 문을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대출로서 연명하는 이런 기업들이 빌려서 이자 갚는 이런 기업들이 좀비 기업이라고 부르는데 전체 기업의 3분의 1입니다. 32%가 대한민국이 좀비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2011년에 수출이 1000억 불이었는데 울산만 올해는 700억 불로 줄어들고, 통영은 조선사 3곳 중에 2곳이 파산을 합니다. 안산에 또 바늘공단도 유명하죠. 이 공단의 가동률이 50%난 겁니다. 대기업들이 주로 하청 외주회사로 안산 바늘공단을 이용하는데 제조 원가를 낮추려고 베트남 등 해외에서 전부 부자재를 다 수입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 보도에 지금 뭐 수도권 일대 곳곳에 아울렛에 70% 할인에 30만 원어치 물건 사면 제주 항공권을 덤으로 준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강남의 대로의 사무실에는 10개 중에 2개가 비어 있다고 합니다.
여의도는 10개 중에 서너 개가 비어 있다고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마디로 이 여의도나 강남 테라노에 사무실 임대가 이렇게 나붙는 것은 경제가 안 좋아진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상징하는 모델입니다. 경제가 잘 돌아가면 저런 데부터 방이 꽉꽉 차죠. 사무실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정권업계는 내년의 경제가 너무나 안 좋아서 내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무너질지 모른다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도요. 국회는 117개의 법안을 개당 1분 31초 만에 통과시키면서 역대 신기록을 또 세웠습니다. 자, 뭐 이념적 가치에 따라서 어떤 법안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어떻다 하지만은 이제 박근혜 정부가 한번 보십시오. 2017년까지 임기인데 2015년 올해에 법안을 통과 주요 자신들이 개혁법안이라고 주장하던 서비스 산업발전기본법이라든지 뭐 원시합 법안이라든지 노동 관련 개혁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올해를 넘어가면 내년 말쯤 되면 그 법이 통과될 수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아마 최근에 대통령이 그런 초조함에 계속 정치권을 비판하고 질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경제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데 그 활로가 어디서 나올 것이냐? 창조경제에서 나올 것이냐? 솔직히 창조경제 주장하시던 부총리께서는 이제 곧 그만두고 이제 출마하러 갑니다. 당으로. 그래서 지금 출마하러 갈 사람 때문에 대여섯 개의 장관직이 바뀔 겁니다. 다 출마로 가버립니다. 초이노믹스라고 그렇게 경제를 살리겠다고 해놓고 출마를 하고 지금 이 중차대한 시점에 가버리면 이 경제를 누가 물러받아서 수습할지도 걱정입니다. 자, 우리가요 어려운 상황을 어렵다라는 것을 정부도 인정하고 국민에게 알려야 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아니라 누가 오더라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어렵지 않게 단기적으로 만들 사람은 신도 불가능한 겁니다. 옛날부터 나라님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못한다고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방향을 선택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건가에 대해서 어디 한 구석에서는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요. 솔직히 보수 언론도 저 유감입니다. 경제 잘 돌아간다고 맨날 보도할 때는 어쩌고 갑자기 한국 경제 무너진다고 이런 기획 기사를 냅니까? 이유가 있겠죠. 뭐 야당이 법 통과 안 시키니까 겁 좀 주려고 이렇게 했다. 이러면 이런 기사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선일보가 보도한 것보다도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에서 한번 보십시오. 울산 거제가 어떻는지. 그리고 자영업자들 그 울산이나 거제, 포항에서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경기가 어떻는지 가장 잘 아는데 그런 기사들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최근에 이런 주식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주식 가격을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자, 이렇다면 이 위기를 우리가 이제는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요. 내년에도 좋아지지 않을 수 있고 내후년은 더 어려울 수도 있고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는 걸 정부가 인정하면서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노동자들 월급 인상 자제하고 공무원들은 완전히 동결하라. 공기업도 동결하고 성적이 안 나는 데는 삭감해라부터 시작을 해서 정부가 가진 예산을 경제 활성화시키는데 최대한 경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 거기에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면 고래 싸움에 새우부터 덩이 터집니다. 없는 사람부터 살기가 어려워질 거니까 이 사람들을 정부가 어떻게 돌볼 건가부터도 협의를 해야 되고요. 젊은 층에도 이게 사회 현상이니까 불평 불만만 하지 말고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정말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 시스템이나 훈련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정부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누구도 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전국 정치인들은 내년 총선에 자기가 다시 당선돼서 돌아올까만 신경 쓰는 거고요. 뭐 공무원들은 수치 좋아졌다라는 그런 수치 좋아져봤자 아무도 믿지도 않고 의미도 없는 수치만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속에서요 경제는 점점 나빠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요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누구를 비판하려고 책임 전가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차곡차곡 쌓여온 문제고요.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 문제를 갖다가 반전시키기 위해서 혁신적인 전략이나 국민들 앞에 사실 고백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전부 자기 5년 안에 빼먹을 거 다 빼먹고 다음 정권으로 손수건 넘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나마 박근혜 정권은 도둑질은 별로 안 하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빠지는데도 도둑질 해먹을 거 다 해먹고 갔습니다. 차례대로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경제를 지금 시점에서 그래도 정부가 부패하다고 비판받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걸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빨리 대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